KKR's buyout of 후지소프트, Strictly Private and Confidential. 이 영상의 내용은 극히 제한된 대상만을 위한 자료임을 알립니다. 1. 구조 브레이크다운. 비공개 전환의 무게중심, KKR의 후지소프트, FG소프트. 인수는 일본 M&A 역사에서 보기 드문 정체된 우량 기업의 구조 재설계 사례입니다. 단순히 자산을 샀거나 재무 구조를 개선하는 딜이 아니라 기업의 거버넌스 전략 조직 자본 문법을 새로 쓰는 실험입니다. 거래 금액은 약 2,310억 엔, 미화 15억 달러 수준입니다. 규모보다 중요한 건 의미의 깊이입니다. 후지소프트는 일본의 전형적인 시스템 통합 IA러 기업입니다. 대기업 고객과의 긴밀한 관계, 안정적인 프로젝트 수주, 그리고 반복되는 유지보수 계약. 수익 구조는 예측 가능했지만 그만큼 성장의 여지도 닫혀 있었습니다. 외서 7년간의 재무 흐름을 보면 매출은 꾸준히 늘었지만 영업이익률은 7에서 8% 수준, ROE는 한 자릿수 초반, 이익보다 안정을 택한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KKR의 시각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이 회사를 낙후된 기업이 아닌 컨버전 레디 에셋으로 봤습니다. AKR이 포착한 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10만 명이 넘는 숙련 엔지니어라는 인적 인프라, 다른 하나는 공개 시장 구조가 만들어낸 역설적인 제약이었습니다. 분기 실적의 얽매인 상장 구조는 기업이 근본적 혁신을 시도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이 제약이 바로 사모펀드가 개입할 수 있는 틈이 됩니다. 그래서 이 거래는 경영진이 직접 참여한 AMBO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통제권 이전이 아니라 자기 혁신을 스스로 선택한 구조적 자각의 결과입니다. 경영진이 스스로 공개 시장에서는 더 이상 진화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KKR이 그 결정을 실현시킬 자본과 인프라를 제공했습니다. 즉, 이 거래는 경영권 인수가 아니라 자율권 회복이었습니다. 후지소프트는 상장 폐지를 통해 단기 실적의 족쇄를 벗고 DX 전환이라는 장기 전략을 위한 활주로를 얻었습니다. 2. 거버닝 러직. AKR의 일본 플레이북. AKR은 이 구조를 완전히 새로 만든 게 아닙니다. 이미 수년 전부터 일본에서 반복 실험을 통해 정교화한 모델을 적용했습니다. 히타치 국제정의, 히타치 코쿠사이 엘렉트리크, 칼소닉 칸세이, 칼소니크 칸세이. 이 두 거래에서 KKR은 동일한 패턴을 보여줬습니다. 저평가된 비핵심 자산, 비공개화, 운영 효율화, 재평가, 엑시트. 다만 후지소프트는 한 단계 더 진화했습니다. 이전 딜이 대기업 자회사 분리형 구조였다면 이번은 독립 상장사의 구조적 전환입니다. 즉, PE가 기업의 외곽이 아닌 중심을 재설계하는 단계로 이동한 것입니다. AKR의 구조 설계는 세 단계로 작동합니다. 1. 운영 효율화. 레거시 사업의 프로젝트 관리, 영업, 백오피스 전반을 리엔지니어링합니다. 불필요한 중간 계층을 줄이고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체계를 도입해 사람 중심 프로세스를 시스템 중심 구조로 변환합니다. 두 번째, DX 전환. 저마진의 ISI 모델을 클라우드, AI, 데이터 플랫폼 서비스로 치환합니다. 이 과정에서 KKR의 인수로 기술적 역량을 확보하고 기존 인력을 재교육시켜 새로운 수익원으로 재배치합니다. 즉, 사람을 자산으로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구조의 구성 요소로 바꾸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글로벌 확장. AKR의 포트폴리오 네트워크를 활용해 후지소프트가 일본 대기업 고객의 해외 법인까지 따라가도록 설계합니다. 이는 단순한 수출이 아니라 고객과 함께 해외 진출하는 구조적 확장입니다. 핵심 철학은 간단합니다. 새로운 회사를 만드는 것보다 기존 회사를 재설계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AKR은 이미 검증된 엔지니어 고객 관계 시스템을 저성장 배수로 사서 고성장 배수로 엑시트하는 구조적 차익거래 Structural Arbitrage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SAM, Transaction Frame, 프리미엄의 진짜 의미. 공개 매수가는 주당 8,620엔, 총 거래 규모는 2,310억 엔. 공시 전일 종가 대비 상당한 프리미엄이 붙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를 비싸다고 평했지만 KKR의 모델에서는 이 프리미엄이 진입 비용이 아니라 통제 비용입니다. DCF 기준으로는 설명이 어렵습니다. AKR의 내부 가정은 향후 외서 7년간 DX 전환이 완성되며 EBITD 마진이 두 자릿수 중반까지 상승한다는 시나리오를 전제로 합니다. 즉, KKR is 현재의 후지소프트가 아니라 변화 이후의 후지소프트를 사고 있는 것입니다. 공개 시장에서는 이런 전환의 가능성을 주가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 간극이 바로 PE의 수익원입니다. 프리미엄은 단순히 비싼 가격이 아니라 공개 시장이 인정하지 않은 미래 구조를 선취하기 위한 대가입니다. 이 거래는 기업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의사결정 속도를 사는 거래입니다. 그리고 일본 시장에서 속도는 지금 가장 비싼 자산입니다. 마크로 캐탈리스트. 일본이 열리고 있다.
이 모든 구조는 일본이라는 환경의 진화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도쿄증권거래소는 PBR 1.5배 미만 기업의 자본 효율 개선을 요구하며 잠자는 현금을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경영진에게 실질적 압박으로 작용했고 주주 행동주의와 결합해 기업 내부에 이대로는 안 된다는 흐름을 만들었습니다. 과거 PE치는 하게타카, 즉 탐욕스러운 독수리로 불렸지만 지금의 일본에서는 PE가 변화를 함께 설계해주는 파트너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후지소프트 AMBO는 그 인식 변화를 상징합니다. 경영진은 PE를 방어 수단이 아닌 성장의 파트너로 받아들였고 KKR의 그 기대를 거버넌스 구조로 구체화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문화 변화가 아니라 일본 자본주의의 구조적 리셋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5. Execution Plan 100일 이후 구조의 재설계. KKR은 인수 직후 전환을 시작할 것입니다. 첫 100일 동안 운영 파트너를 투입하고 비핵심 사업 매각과 경영진 보강을 병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엔지니어 재교육 프로그램이 즉시 가동될 것이며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 성과 중심 보상 체계가 정착됩니다. 합의 중심의 일본식 경영 문화에서 책임, 중심의 P, 이 문화로 이동하는 과정입니다. 엑시트 시나리오는 세 가지로 열려 있습니다. 1. 리-IPO, DX 기업으로 재상장, 고배수 X. 두 번째, 전략적 매각, 액센처, 캡게미니 등 글로벌 컨설팅사 대상 매각. 세컨더리, 바이아웃, 다른 PE 펀드에 매각하여 수익 실현. 리스크는 네 가지로 요약됩니다. 조직 문화 저항, IT 투자 둔화, DX 시장 경쟁 심화, 볼트온 인수 통합 리스크. 그러나 KKR을 이르는 이를 구조 설계 차원에서 흡수합니다. 리스크를 제거하지 않고 리스크를 구조화해 수익 모델 안에 포함시키는 방식. 이것이 PE의 운영형 구조 설계가 가지는 힘입니다. 6. 사이드 케이스 어플리케이션 모듈 내 딜룸으로 번역하기. 이제 이 구조를 개인적 관점으로 번역해 봅니다. 만약 내가 마이크로 GP 혹은 커뮤니티 기반 사이드 닉을 운영한다면 이 로직을 그대로 이식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자본이 아니라 설계권입니다. 공개시장 제약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기업을 포착한다. 운영 전환이 가치의 본질인 산업을 선별한다. MBO 형태로 경영진과 파트너십을 맺는다. 자본보다 설계 속도 네트워크를 공급한다. 이 네 단계를 통해 딜룸에 입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딜룸을 만드는 사람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피드를 통해 배우는 것은 KKR의 자금력이 아니라 KKR의 구조적 사고방식입니다. 그들의 언어는 숫자가 아니라 구조입니다. 이 구조를 이해한다고 해서 P2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대신 이 구조를 이해하면 스스로 사이드 카드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문 앞에 서지 않습니다. 우리는 문을 설계합니다. Structure Syndicate, Restricted IC Feed End.